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자, 간지난 알지그레마 고동인문 모의고사 속도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강에 이어서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강의 들으셨나요? 4강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이제 5강에서 하고 있는 이 문맥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5강 시작하기 전에 4강이나 1강부터 4강까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5강이 너무 쉽거든요. 들어가세요. 빨리. 안 들으신 분들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입니다. 5강이 뭐냐면요. 문맥. A, B, C의 각 네모안의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3년도 6월 28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답지부터 한번 쭉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때 부분이 뭘까요? 답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라겠죠. 자, 먼저 볼 부분이 이 문제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문맥이구나 이렇게 딱 보자마자 느낌 오죠. 사실은요. 문맥에다 동그라미 안 하셔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맥에 동그라미 하고 밑에를 가보니까 퓨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그룹핑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그룹핑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퓨어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겠어요? 퓨어하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이거 구별 다 아시죠? 그래도 제가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는 긍정이고 어떤 거는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구별하는 방법 앞에 어가 붙어 있죠. 이만큼이나 있네. 삐 이거밖에 없어. 다시요. 이만큼이나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 의미죠. 있네라는 느낌이니까요. 삐 이것밖에 없어. 뭐예요? 느낌이 좀 나쁘죠? 마이너스 느낌이에요. 그럼 결국에 퓨어가 되니까 더 조금이란 말이죠. 거의 없다는 거에서 정말 조금 있다는 얘기고 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적 개념이가 있네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그노어가 3개, 이렇게가 3개,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스리드하고 베너핏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개가 이 3개가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묻는 문제네요. 결국에는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답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더 적은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자른다. 무시해야 된다. 잘못 이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단어들은 일단 쉽습니다. 자, A번부터 한번 가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따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지금 첫 번째 A번까지만 이렇게 끊어보면 한 문장, 그 다음에 이그젠플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이그젠플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쭉 봅시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 if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그젠플 1, 이그젠플 2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의 상관성을 안 따질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그젠플 1에는 이게 물어보는 빈칸이 없어요. 그러면 이그젠플 1하고 이그젠플 2라고 관계성을 따져주고 나서 어떤 조건절이잖아요. 네가 만약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다.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 자, 왼절에도 잡아주고 나면 웬일이에서 왼절에도 쭉 잡아주고 나면 그렇게 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런 다음에 이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과 이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고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갔을 때 but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위에 있는 문장, 아래에 있는 문장하고 완전히 반대적 개념으로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꺾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이것도 일곱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재밌는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보게 되면 넌 뭐뭐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적 개념으로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이랬을 때 이렇다, 이렇다면 이렇다, 이랬을 때 이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될 것 같네요. 느낌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줄 수밖에 없겠네요. 눈치챈 친구도 벌써 많겠죠? 자, 그럼 문맥 쪽으로 가서 다음 거를 진짜 이제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속도법입니다. 이 속도법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속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맥 속도 문제 풀이법이다. 딱 네 줄밖에 없네요. 자, 선택되는 어휘는 한 번 출제되면 다시 출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어 어휘는 같고 비교되는 어휘만 바뀐다는 것이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문맥에서 물어보고 있는 답지, 즉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바뀔 때마다 점점 플러스 개념으로 첨가해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따라서 비교 어휘만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자. 무슨 얘기냐? 밑에 나오는 단어, 답지에 나오는 단어 꼭 그 단어 정리해줘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똑같아요. 거기다 조금씩만 더 첨가되거든요.
물론 이 EBS 책에 나온 6권에서도 그런 거 나오는 것만 따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어휘의 앞뒤를 잘 봐야 된다. 결국에 무슨 얘기야?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목적어 앞에 만약에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다. 즉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면요. 사실은 앞줄 쪽이나 뒷줄 쪽에 반드시 얘를 키워드로 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있으니까 요거를 반드시 봐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다 버지 있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콤마 들어가고 말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결국에는 이쪽 말일까요? 이쪽 말을 따를까요? 당연히 이쪽 말을 이렇게 따르겠죠. 이렇게 형사가.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강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되는 어휘 내용과 일치하는 어휘의 문장을 꼭 기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답지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블랭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B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얘를 그냥 생뚱맞게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앞줄이나 뒷줄에서 반드시 패러프리징 기술 아시죠? 패러프리징 되는 거. 똑같은 말, 단어가 반드시 문장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도 가능하지만 패러프리징 되는 기법도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이 계속 어렵다 싶은 분들은 1강부터 한 5강까지 다시 4강까지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쭉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방금 전에 뭐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걸 좀 해봤죠? 자, 앞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앞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게 되니까 문장이 하나 딱 있어요. 자, 문장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은 example까지.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로 하겠죠. 자, example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 example 1, example 2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ut을 꺾어주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죠. 마지막 문장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나서 A를 찾으면 되고 얘하고 두 개 비교해서 B를 찾으면 되고 마지막 문장 양쪽만 비교해 주는데 B코스가 반대로 되니까 P면 Q다 아시죠? 원인 결과예요. 원인이니까 결과 이렇다니까 이 반대적 개념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너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대요. 이게 좀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적 개념이 강하죠. 마이너스 개념에서 플러스 개념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야. 이 같은 사회적 개념에 이 같은 종류의 사회적 개념에 관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왜냐고요? 이것은 사용되기 때문에요. 왜요? 이익을 주면 조심할 필요가 있나요? 잘못 이끄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마이너스 개념 요거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자,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같은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사회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플러스 개념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 돼 있네요. with 이하 끊어지고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have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 찾는 방법은 딱 봤을 때 관사가 눈에 띄잖아요. 관사 앞에가 대부분 동사예요.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가 거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부사 조동사 나오면 당연히 얘가 동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with 이하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더 EST 가장 뭐뭐 한이죠. 가장 꽉 찬 파킹 주차장을 가진 레스토랑은 보통 does have 가질 것이다. 더 best food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질 것이다. 더 소리네요. 이게 사회적 증거라는 얘기죠. 사실은요. 사회적 증거 주차장에 차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게 그럴 거야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마이너스적 개념이다. 개무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잘못 이끌 것이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프레미스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증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만들 거래. 자,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퓨라는 게 이만큼이나 있네. 퓨 이거밖에 없어 그랬어요. 더 조금 만들 것이다. 더 많이 만들 것이다. 실수를 더 많이 만들까요? 더 조금 만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널 삶 속에서 주의를 기울음으로써 주의를 pay attention 아시죠?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음으로써 더 많은 실수를 가질 것이다. 더 적은 실수를 가질 것이다. 재밌네요. 다른 사람의 여기 왓절 보이시죠? 자, 전치사 플러스 왓절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명사절이죠? 이렇게요. 왓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네요. 이렇게요. 그죠? 그럼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당겨지는 거. 이거 아시죠? 요거 별표 한번 해주세요.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월 달 거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100% 뭐라고요? 이거는 빈칸 아니면 어법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주의를 기움으로써 널 삶 속에서 더 많은 실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 적은 실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주의를 더 많은 실수를 가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필요 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정문이다? 마이너스나 플러스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A에서는 PO가 두 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미스리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2번 이렇게 바로 찾아지네요. 뭐 이렇게 문제가 쉬울까 모르겠네. 1학년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for example 하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요거 안 하고 있었네요. 자, 모뎀에서 항상 모뎀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모뎀. 여기 있습니다. PO뎀, ER뎀, 모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앞에 끌어주면 되죠. 뭐 함으로써 이게 똑같네요. by painting, by neglecting 그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느낌 오셨죠? 이렇게 뭐뭐 하는 것보다 비교급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보다 적은 숫자, 이보다 많은 숫자 이런 것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구조를 맞춰주는 by painting하고 by neglecting하고 이렇게 구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 요게 좀 고3 어법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모험된 구문에서도 구조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if절 하나 나오고 when절 하나 나온 이그샘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끊어졌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너가 driving down 내려가고 있대. 어디를요? 고속도로를. 그리고 너 앞에 모든 차들이 끊어졌네. 그 다음에 멈출 거예요. 차선을 바꾸는 것은 changing lanes. 그럼 차선을 바꾸는 걸 시작했대요. 시작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운전자들은 아마도 알 것이다. 무언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너는 반드시 차선을 바꿔야만 할 것이다. 슈도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들 앞에서 바꾸니까 네 앞에 있는 차선을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바꿔야 된대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두 개 들어갔네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요게 들어갔는데 이런 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인 결과니까요. 그럼 너는 아마도 사고가 날 거래요. 따른다면 사고가 날까요? 아니면 무시한다면 사고가 날까요? 자, 이 관계성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서 도로 안에서. 그리고 B, 너는 심각한 사고 안에 있을 것이다. should be 이렇게 됐네요. 그죠? should be, maybe네요. 너는 아마도 심각한 사고 안에 있을 것이다. 자, 다 지우고 나서 한번 봅시다. 이 상관성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너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차선을 바꾸고 있대요. 그럼 너가 알지 못하는 걸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차선을 바꿔야 된다. 이거 슈도 보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말들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돼? 여기까지만 간다면 이랬을 때 이래야 된다. 그럼 바꾸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걸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 사고가 안 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딱 찍어주고 있죠. 이게요. should change the lines. 차선을 반드시 바꿔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 강조해 주잖아요. 슈드가 무슨 뜻이에요? 머스트가 더 센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와 왼절과 if절, example 1, 2로서 다시 상관성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다시요. 자, 이 말 자체에서 프레미스에서 example까지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여기 example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랬을 경우 여기서 한 묶음 끊어주는 프레미스, exampl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example까지 1,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1, 2일 때 1, 2의 상관성을 따져서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but 다음에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should 똑같네요. 여기요. 원인 결과 따져주는 거 요거 갖고 가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앞쪽에서 요것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만 써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ER댐, more댐에서 A, B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기법 아시죠? 자,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P면 Q다 해서 원인 결과를 따져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으로 양쪽 문장을 잡아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시면 이 문맥은 굉장히 쉽게 풀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푸세요. 이따위 거지 같은 소리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어떤 게 논리인지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문맥을 절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 능력이 많이 요구하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히 수능 쪽에 가면 문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문맥이 가장 어려워요. 빈칸보다 더 어려운 게 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기본적인 문장, 즉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서
지문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방식, 즉 P면 Q다 앞뒤 문장을 따져주는 걸 갖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단어와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거를 더 응용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조건이자 비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